안녕하세요. 박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경우 그 자녀를 법률상 친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작년 5월 대법원 공개 변론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5년도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아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래도 자녀를 갖기 위해 상의 끝에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고 결혼 8년 만인 1993년도에 아내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부부는 그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문제는 부부가 2013년도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이의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남편과 부인도 이혼을 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의 양육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느냐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므로 친생자가 아니다. 혈연 관계도 없는데 앞으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상 친생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친자식을 친생자라고 하는데요. 엄마의 경우 출산을 통해 자식과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를 통해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아이의 경우 친생자로 추정되게 됩니다. 법률상 친생자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양육을 받거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과 같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출산을 한 경우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서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고 남편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 부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가 인공수정 자녀라고 하여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인공수정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수정 자녀에게 생물학적 혈연 관계만을 우선시한다면 그 정자 제공자에게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 법률상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남편의 경우는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임신, 출산하는 과정에 동의하여 자녀가 출생하게 된 것이어서 그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친자로 보아야 하고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여 친생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친생자 추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연 변호사였습니다.